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사톡톡 진행자 아이셔입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죠. 이런 날에는 시원한 수박과 함께 에어컨 앞에서 뒹굴고만 싶어집니다. 문득 에어컨과 제습기를 매일 사용하면서 이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을 날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서톡톡 선정도서는 아즈마 가나코가 2016년에 쓴 궁극의 미니멀 라이프라는 책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 함께 책을 읽어보고 생각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도 자리에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후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후원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죠? 네, 제가 알기로 후아님 땀을 되게 많이 흘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여름에는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뭘 드시나요? 보리차를 드시나요? 아니면 뭐 커피? 물? 요즘에는 물을 많이 먹어요. 예전에는 물을 많이 안 먹었거든요, 그렇게. 왜냐면은 그냥 꼭 제가 목이 말라야지만 물을 마시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 건강도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계속 찾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분이 계속 보충되고 하니까 예전만큼은 그렇게 땀이 많이 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건강 기능 식품도 또 챙겨 먹고, 네, 뭐, 건강 요즘 많이 신경 쓰시나 봐요. 네,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건강 안 좋은 분들이 있고, 또 저희 가족들도 좀 이제 많이 신경 쓰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건강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고요. 맞아요. 그때는. 이렇게 여름일수록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또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야 더위도 먹지 않고 일사병, 열사병에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처럼 시원한 거 좋다고 계속 에어컨 앞에만 계시면 냉방병 걸려요. 그런 사치스러운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 그리고 가끔 햇빛도 쬐어주시고 물론 아침에 쐬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막 더워진 1시 이후 말고 한 8시에서 9시 정도면 많이 뜨겁지 않으니까 그때 잠깐 좀 신선한 공기와 함께 햇볕도 쐬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너무 인사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나시나요? 혹시 네. 저처럼 에어컨 앞에서 사시나요? 뭐 사실 그렇게 진짜 저도 20대 이럴 때는 되게 더위 못 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참아져요. 이제 뭐랄까 이 40대를 약간 좀 이제 바라볼랑 말랑한 나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위가 막 예전에는 정말 견디기 힘든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냥 더워도 더운가 보다 이제 하는 약간 이제 그런 거 같은 거 같아요. 여름이니까 더운 게 당연하지. 약간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근데 진짜 날씨가 많이 이상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물론 전 이제,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덥지 않았었거든요? 에어컨 없이 그냥 선풍기만 틀어도 참을만 했는데,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이제. 날씨가 이상해지니까 몸도 축축 처지고, 괜히 좀 기분도 다운되고, 햇볕이 나온 것대로 또 기분을 업시켜주긴 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기운이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기나긴 장마가 2달 만에 끝나서 다행이다. 장마보단 차라리 덥더라도 햇볕이 낫다. 그냥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기나긴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준비한 책, 궁극의 미니멀 라이프. 우선 이 책의 지은이 소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아님 부탁드릴게요. 네. 지은이 소개, 아즈마 가나코. 1979년 도쿄 출생. 도쿄 농업대학 졸업. 현재 도쿄 교회에 60년 된 일본 가옥에 살면서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휴대폰 없는 삶을 살고 있다. 4인 가족의 한 달 전기요금은 500엔 정도. 도쿄의 일반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고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 화제가 되었다. 또한 두 아이를 조선원과 집에서 출산했다. 저서로는 가지지 않기, 버리지 않기, 쌓아두지 않기, 천귀저귀로 키워보자, 버리지 않는 사치, 부엌 화장품, 간단한 핸드메이드 마스크, 절전 엄마 등이 있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드님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그 풍족한 삶을 이제 살면은 더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미니멀 라이프는 자신의 갖고 있는 것들을 점점 이제 버리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걸 적게 만들면서 자신이 가진 거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미니멀 라이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아니, 여기는 내가 쉬는 공간이고, 내가 잠을 자는, 잠을 자는 방이고,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인데, 우리 가족보다 물건이 더 많고, 사람보다 물건이 먼저 눈에 띄고, 이런 환경들?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집이라는 공간이 원래 이렇게 복잡하고 뭔가 많이 꽉꽉 차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 한 번씩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처럼 게을러져서 청소를 안 하다 보면, 나는 한 명인데 물건이 몇 배까지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게을러진 것도 게을러지고, 이게 물건이 이 옷이 있으니까 이 신발도 있어야 되고, 이 가방이 있으니까 여기 맞는 액세서리도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치우는 것도 일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옷을 그냥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 입으면 굳이 뭘 입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네. 비장애인 분들은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제 교복이 없으시니까. 근데 교복이 없어지고 대학교에 와서 사복을 입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뭐 이렇게 편하게 입는 직장들 있으면 이거에다가 뭘 매치해야 되지? 오늘 이거 입었으니까 내일 똑같은 거 또 입으면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좀 줄이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라는 이 아즈마 가나코 저자분의 말씀이 되게 뇌리에 콱 박히더라고요. 물건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구나. 그래서 준비하게 된 책입니다. 어떻게 후아님은 네. 이 책 읽어보셔야 되겠지만 미니멀 라이프 할 엄두가 좀 나시나요? 저는 그렇게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스트레스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관리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물건을 이것저것 그냥 많이 쌓아두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맞아요. 제가 그 집들이로 후아님 집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깔끔하시더라고요. 빈 공간이 많아요. 물론 이제 옵션으로 있는 가구들도 있지만 자질구레한 이런 짐들 있잖아요. 뭐 면도기라든지 세면도구, 옷 이런 것들. 근데 깔끔하게 정돈이 돼 있고 공간이 항상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이랑 천차만별이다. 나는 둘 데가 없어서 막 쌓아두는데. 그래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성하는 기분으로 첫 번째 단락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락은 1장 전기요금 500엔으로 누리는 여유로운 일상 중에서 1. 가전제품 없이 살기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와 에어컨도 없습니다. 전기 면도기와 드라이어도 없어요. 남편은 면도칼로 수염을 깎습니다. 머리는 자연 건조하죠. 집에 있는 전자제품이라고는 전구 3개와 오디오, 가정용 쌀 정리기, 다리미, 선풍기, 컴퓨터와 유선 전화기 정도예요. 텔레비전은 남편이 볼 때에만 벽장에서 꺼냅니다. 어느 집에나 당연히 있는 것이 우리 집에는 없다 보니 신기한 취급을 받지만 전자제품 중에는 없어도 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이 단락을 읽으면서 제가 준비해온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생각해 볼까요?
없어도 되는 전자제품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재님, 네. 혹시 아재님이 사시는 댁에서 네. 아, 이건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전자제품, 뭐 물건도 괜찮고요. 있나요? 아, 글쎄요. 아, 제가 진짜 물건 사는 걸 진짜 좋아하는 편이긴 해가지고, 없어도 된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갖고 있는 게 다 좋은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 TV를 2개 갖고 있으면 하나 정도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특히 좀 많은 게 핸드폰 충전기, 이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몇 개 좀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부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왠지 하실 마음이 없으신 듯한. 아이폰 쓰시는 분께 기부하세요. 아, 생각해 봐야겠네요. 저는 가장 많은 게 옷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4단 서랍장이 찰 만큼의 옷만 가지고 있기라는 단락이 있어요. 뒤에 읽어 드릴 텐데 저는 4단 서랍장 2개가 찰 만큼의 옷이 있어요. 근데 입고 다니는 옷은 맨날 똑같아요.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셔츠하고 검은 바지만 입게 돼요. 그래서 청바지나 예쁜 원피스, 그 다음에 좀 꾸미면서 입고 다닐 수 있는 드레스 원피스 같은 건 방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어떡하지? 아직 입을 수 있는 옷인데 내가 안 입는 게 아니라 못 입는 건데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남을 주자니 또 입던 옷이고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죠. 속옷이나 양말이 낡았거나 짝짝이가 됐거나 이러면 재활용을 하던지 아니면 버리던지. 저희 엄마는 제 양말 발목을 잘라서 팔토시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아깝대요. 그래서 엄마 뭐 굳이 그렇게까지 그랬더니 이게 천이 부들부들해서 팔이 안 땡기고 안 아프다고. 아, 근데 팔로 쓰기엔 너무 짧지 않아요? 저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긴 양말 신으니까 네, 남성분들처럼 춥다고 그러면 발 부분만 자르고 그걸 토시로 활용하세요. 이제 불 앞에서 항상 고기 볶으시고 순두부 끓이시고 이러니까 디지 않기 위해서 토시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토시가 이렇게 자꾸 갈아줘야 돼요. 더러워지고 막 땀에 젖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자꾸 한쪽씩 도망가는 거예요. 토시가. 그래서 엄마가 양말로 바꾸셨어요. 짝짝이여도 나만 쓸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토시보다는 얘가 신축성이 있어서 편하다 이러시면서 그래서 짝이 없는 양말들은 다 엄마 갖다 드리고 있어요. 정말 버리지 잘못했습니다. 네, 버리지 말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생활의 지혜일 수도 있어요. 네, 또 버리면 뭐 혼나요. 이것저것 뭐 사서 그러니까 돈 들여가지고 사느니 좀 그렇게 하는 것도 돈이 좀 덜 들고 뭐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싶네요. 그냥. 맞아요. 혹시 후아님 같은 경우 네. 필요 없는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이거는 굳이 없어도 크게 불편할 것 같지 않다라는 물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TV는 없어도 돼요, 사실. 뭐 휴대폰으로 보면 되니까. 그쵸? 네. 그리고 컴퓨터로 이제 또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TV는 굳이 없어도 돼요. 저는 후아님 말씀 들으면서 또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네. 블루투스 스피커. 저는 솔직히 귀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음질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서 야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곰돌이 모양 스피커가 하나 있어요. 클로바라고. 그래서 클로바에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연결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블루투스 스피커가 2개나 있는데 꺼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전기를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 그걸 또 충전을 해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책상도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도 기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기부 좀 해주세요. 그래야겠네요. 근데 이게 음질이 썩 좋지는 않아요. 저도 공짜로 받은 거라서. 다음에 가져와 볼게요. 다음 단락은 2장 냉장고 없이도 사계절 맛있는 상차림 중에서 10일 저장식품 만들기 라는 부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어드릴게요. 식재료를 가공하는 방법 중에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말리기예요.
말리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영양가도 늘어나죠. 우리 집 텃밭에서는 매년 겨울이 되면 무를 수십 개씩 수확한답니다. 주로 된장국과 장아찌를 만드는데 사용하지만 남을 경우에는 항상 무말랭이를 만들어 저장해요. 무청도 잘게 썰어서 말려두면 된장국, 건더기나 밥에 뿌려 먹는 가루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말리기가 익숙하지 않다면 무, 파, 근체류 같은 수분이 적은 야채부터 시작해 보세요. 실패할 확률이 적극 추천합니다. 야채는 잘게 썰어야 빨리 말라요. 계절은 건조한 가을과 겨울에 잘 마르니 기억해 두세요. 곶감이나 고구마 말랭이도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사과도 얇게 썰어 말리면 아주 맛있답니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매실, 된장, 고추장, 피클 등 많은 저장식품이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저장식품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어떤 저장식품을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으신가요? 제가 준비한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취업 캠프 갔을 때 오미자청을 만들어서 집에 가져왔었어요. 근데 이게 짧으면 100일, 길면 6개월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숙성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렇게 어떤 곳은 설탕이 덜 녹아서 너무 달고 어떤 곳은 너무 써서 먹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6개월을 숙성을 시켜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제가 이걸 우유에다가 한 2스푼씩 타서 주니까 요거트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나 그거 한 잔만 더 달라고. 그래서 안 돼. 이게 얼마나 힘들게 만든 건데 이러면서 생색을 내긴 했는데 만들기 잘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제가 여름마다 빠지지 않고 먹는 게 매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염증 반응도 좀 있고 위장 상태도 좋지 않고 열도 많다 보니까 몸을 좀 차게 식혀주면서 몸속에 있는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매실을 많이 애용하는 편인데 엄마한테 돈을 드리고 부탁드렸어요. 매실 좀 담가달라고. 그래서 엄마가 10kg 정도를 담가서 저랑 5kg씩 나눠 가졌어요. 근데 이걸 빨리 먹으려고 억지로 익히다 보니까 알코올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가스가 안 빠져서. 그래서 그냥 매실주라고 생각하고 먹지 뭐. 이러고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혹시 후아님, 네.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 저장식품 있나요? 자취집에서는 뭐 그런 거 없어서 근데 이 본가에서는 뭐 직접 간장이나 된장 같은 것도 저희 어머니가 막 하시고 막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그랬고요. 고추장 같은 것도 그냥 담가서 저희 어머니가 해서 먹기도 했는데 그냥 귀찮거나 뭐 시간이 안 되시면은 그때 뭐 고추장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먹기도 했었는데 왜 되도록이면은 이제 직접 저희 어머니가 해서 먹게 되는 것 같고요. 아까 매실청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도 매실을 먹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소화를 또 돕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실청을 꾸준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이제 여러 번 먹어봤는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생각 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 매실청을 담가 놓으신 게 있다고는 하는데 네, 한번 또 생각났으니까 또 마셔봐야 되겠네요. 얼른 달라고 해서 드시지 않으면 다른 가족들이 다 먹어버릴 수 있어요. 혹시 아재님은 네? 저장식품 직접 만들어 드시나요? 아니요. 저는 뭔가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전 라면 외에는 거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사 먹는 편이고요. 뭐 제가 결혼을 해서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막 반찬을 만들어서 먹고 이렇진 않고요. 저랑 같이 사 먹고 있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시네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막 오이 같은 거 키워서 먹고 깻잎 같은 거 키워서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실패할 확률이 너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저도 그렇게 재배를 해서 먹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되게 쉬워요.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주말 농장 하시니까 교회에서 주말 농장에서 뭐 오이, 토마토, 가지, 깻잎, 상추, 무, 배추, 감자, 고구마 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밭, 거기는 이제 큰 밭이니까 그런 거고 저희는 빌라에 살 때 베란다에다가 그걸 했었어요. 스티로폼 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생선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는 그런 상자나 아니면 아기용 욕조 있잖아요, 왜. 아, 있죠. 저희 집에도 있죠. 네, 저희 어머니는 그걸 누가 버렸는데 주워와서 거기다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넓어서 그 토마토나 가지처럼 이렇게 뿌리가 좀 많이 깊은 채소들은 하기가 좋아요. 왜냐면 얘네는 화분에서 있으면 일정 크기 이상 자라질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나무에 달리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괜찮고 키우기 좋은 거는 뭐 상추? 그 다음에 깻잎 같은 것도 벌레가 많이 먹기는 하는데 꽤 빨리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쉬워요. 여러분은 지금 시각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방송 해밀점 톡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3장 옷 세 벌로 심플하고 멋지게 코디하기 중에서 옷은 4단 서랍장만큼만 이라는 소제목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후아님이 읽어주실 거예요. 네. 먼저 옷장의 크기를 정하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만큼 사면 옷은 늘지 않아요. 집에 옷이 넘쳐나서 힘들거나 치우고 싶은데 옷을 못 버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집에는 4단 서랍이 달린 등나무 옷장이 하나 있는데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만큼의 옷만 가지고 있어요. 옷을 못 입게 되거나 헤어지면 그때 새로 삽니다. 그 이상은 늘리지 않아요. 옷이 많아 옷장에 다 안 들어가면 수납용품을 또 사게 됩니다. 그러면 옷이 점점 더 많아지고 방은 좁아져요. 옷이 너무 많아지면 더 이상 통제가 안 되고 코디하기도 어려워져요. 결국 옷장 구석에 있다가 자신의 기억에서도 사라집니다. 스스로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옷만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옷이 몇 가지나 되나요? 우선 지금 있는 옷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얼마만큼의 옷이 있고 또 얼마나 자주 코디를 해서 입으시나요? 혹시 입던 옷만 찾게 되지는 않나요? 옷을 절약하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 회사에 입고 나가는 옷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 대여섯 벌 되는 셔츠랑 검은색 바지 두 벌을 자꾸 번갈아 가면서 입게 돼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뭐 땀이 흥건하지 않으면 매일 빨 필요는 없으니까 매일 안 갈아입지만 셔츠는 아무래도 미관상 좀 매일 갈아입는 게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살 때 5벌, 6벌 이렇게 사서 돌아가면서 입는 편인데 정작 티셔츠나 청바지, 원피스, 뭐 이런 옷들? 아니면 운동할 때 입는 체육복 이런 것들은 아예 방치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 옷들을 다 어떻게 하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랑 일요일마다 집에 갈 때 친구 만날 때 입어도 한 번이나 입을 수 있을까? 저 옷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겨울옷을 여름에 입을 수는 없고 여름옷을 겨울에 입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옷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데요. 일단은 가장 자주 입는 옷들 위주로 앞에 꺼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입고 빨고 또 가장 마지막에 넣어놓고 그러면 자연히 밀리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음료수 자판기처럼 점점 밀리면서 입지 않게 된 옷들도 나오니까 그렇게 입으면 옷이 좀 순환을 하면서 내가 이런 옷도 있었구나. 이 옷은 나한테 너무 작네. 다른 사람한테 주거나 버려야겠다. 이 옷은 찢어졌네. 수선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재님, 네.
아재님은 혹시 옷 많으신가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옛날에 이제 옷을 많이 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사도 뭔가 많이 산 것 같은 기분은 안 드는데 막상 모아놓고 나중에 보면은 정말 이걸 내가 샀나 싶을 정도의 옷이 가끔 있어요. 이 디자인은 정말 내가 왜 샀을까 이해를 못할 정도의 옷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은 또 입을 옷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사게 되고 약간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이유는 이제 옷을 적당하게 사는 버릇이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옷을 거의 많이 안 사고요. 특히 결혼한 이후로 진짜 거의 옷을 안 산 것 같아요. 1년에 막 한 번도 안 산 적도 많이 있고 그 전에 있던 옷이 많이 작아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옷을 요즘은 잘 정리해서 조금만 입게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입을 거 없다고 자꾸 사다 보면 진짜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나요. 저 같은 경우에 옷을 좀 험하게 입는 편이라서 이렇게 바자회 같은 데서 티셔츠나 청바지를 많이 사거든요. 청바지는 한 1, 2년만 입다 보면 밑단이 다 닳아 있어요. 하도 험하게 입다 보니까 그리고 막 넘어지고 어디 이렇게 부딪혀서 찢어지고 실밥이 터져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수선을 해서 입거나 뭐 바자회에서 또 저렴하게 1,000원, 2,000원 주고 사거나 이러는데 제가 새 옷을 사는 경우는 출근할 때 입는 옷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연주회 같은 데에서 내가 무대에 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 예, 있죠. 연주복을 하나 사야 된다. 예, 좀 무난한 거 검은색이나 흰색 계통으로 대부분은 빌리지만 아주 기본적인 뭐 검은색이나 흰색 원피스 같은 거 그런 것들만 사고 나머지는 사지 않습니다. 혹시 후아님은 옷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옷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옷을 그렇게 자주 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옷을 산 거는 되도록이면 오래 입고요. 헤어지기 이전까지는 그냥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옷을 사는 거는 너무 싼 거는 안 사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비싼 거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비싼 거는 못 사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가격대에서 사려고 하고 왜냐면 너무 싼 걸 사면 또 금방 또 헤어지거나 또 옷이 또 그렇게 될까 봐서 옷 사는 것도 적당히 제가 생각한 가격에서만 사려고 하고 옷도 그냥 제가 몇 개 뭐 아까 전에 뭐 아이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뭐 적게는 한 4-5개 정도만 가지고 그냥 이제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사람 만나면은 그냥 편한 옷을 입고 다니지 사실 뭐 직장 생활 할 때는 저 역시도 남방 같은 거를 좀 이제 많이 입고 다니는 편이어 가지고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도서톡톡 시작하기 전에 물건이 너무 많아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저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옷이 너무 많으면 매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고 또 제가 취합은 해서 발췌를 해오지 않았지만 옷을 좀 깔끔하고 절약해서 입는 방법으로 최신 유행 말고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옷들 그 다음에 색깔도 뭐 겨울에는 약간 어둡거나 따뜻한 색 여름에는 시원해 보이는 흰색이나 파란색 계통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서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바자회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옷을 서로 바꿔가면서 입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수선을 해서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절약한다면 물건들도 아낌을 받으면서 주인들한테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느낀 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즈님 혹시 오늘 방송하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요즘에는 이제 하도 물건들도 굉장히 좋고 뭔가 자꾸 가전제품도 건조기도 사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없던 것들 뭐 요리할 때는 에어프라이어도 사야 될 것 같고 자꾸 그런 소비 형태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미니멀 라이프를 통해서 이 지구에 있는 쓰레기도 좀 줄이면서 과소비도 끊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깨닫는 그런 방송이 된 것 같아서 좀 저한테 있어서는 뜻깊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집이 점점 좁아지고 관리해야 되는 물건이 많아지고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게 더 일이잖아요. 아무데나 막 버리면 무단투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재활용 스티커 갖다가 사서 붙이고 아니면 뭐 누구한테 주거나 중고로 팔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후아님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네, 미니멀 라이프,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미니멀 라이프 생활을 그냥,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건을 사는 것도 그렇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사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복잡한 것 같다는 저자의 말뜻을 알 것 같습니다. 사람도 나름의 인생이 있듯이 물건도 삶과 죽음,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는지의 역사가 있겠죠? 내가 가진 물건을 조금 더 아껴 쓰고 필요 없는 것을 사지 않는 습관을 들인다면 물건에 둘러싸여 사람보다 물건이 더 잘 보이는 집, 이런 풍경과는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밀점 톡톡에서는 여러분들의 청취 소감,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밀점 톡톡 팟빵 댓글, 센스월드 댓글, 유튜브 댓글, 그리고 해밀점 톡톡의 소통 창구 HAEMIL_LIB@naver.com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보내주시면 읽어보고 반영해서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점 톡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